어린 시절 밤잠을 설쳐가며 학수고대하던 연중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생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그리고 소풍이었습니다. 특히나 소풍 전날은 설렘 그 자체였죠. 어머니가 도시락에 뭘 넣어주실까 하는 기대와 또 행여 비는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온 집안이 들떠 있었어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갔던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가을 소풍이었습니다. 1학기 내내 우애를 다졌던 친구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 아이들은 가을 소풍 대신 체험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모처럼 학교를 벗어나서도 학습을 해야 하는 현실이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자, 고즈넉한 가을날의 일요일, 그 옛날 소풍의 추억을 떠올리며 저랑 같이 소박하게 음악 소풍 떠나보실래요? 여기는 미료의 프리스타일.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소풍 가기 참 좋은 계절이죠. 소풍이라는 말 자체의 어감도 너무 좋고요. 설렘을 불러오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정말 그 소풍이 아이들의 최고의 여행이었어요. 요즘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 해외여행도 어렵지 않게 떠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소풍이 즐겁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벌써 10월 20일이에요. 10월도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가을이 점점 끝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토록 짧은 가을에 자신만의 소풍, 우리 가족만의 소박한 소풍을 즐겨보시면서 기억에 남을 가을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휴일 오후를 정겨운 음악 소풍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2부에는요. 미료픽 아티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곡이 나왔다거나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가면 좋을 아티스트들 제가 소개해드려요. 그들의 음악도 같이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한 주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할 아티스트들 일요일 오후에 저 미료와 함께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만나보시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소풍. 성시경의 소풍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3718님. 미디 출첵합니다. 오늘은 애들이 다 약속이 있다고 나가버렸네요. 품 안에 자식이라더니 중학생인데 벌써부터 제품을 떠나간 것 같아서 아쉬워요. 중학생부터 그렇죠. 예, 이제 사춘기 접어들고 그러면 더 이상 예전에 그 품 안의 자식 같은 느낌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2890님. 친구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이상형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느낌이 좋은 사람? 느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죠. 느낌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그 소개받고 싶은 분이 다 만나보면서 느낌을 다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개해주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아서 맞춰서 소개해주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분이요. 아직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연애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 안 할 것 같거든요. 정말 소개받고 싶고 너무 궁하면 약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살짝 간단하게 말할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 돼. 왜냐하면 소개받고 싶으니까 지금. 한 명이라도 소개받고 싶은 게 귀하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9933님. 갑자기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산소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보고 싶어지면 찾아갈 곳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할머니의 산소 옆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렸을 때 할머님과 그 추억이 많으셨나 봐요. 좋은 추억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님 산소 옆에서 위로받는 느낌도 받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할머님 보고 싶어질 때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고요. 또 그곳에서 이렇게 위로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439님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네요. 무엇보다 이사를 가는 김에 오래된 전자제품과 가구를 바꾸고 싶은데 이사 비용도 부족해요. 하셨습니다. 아유, 이사할 때 정말 신경 써야 할 걸 너무 많죠. 그냥 집을 고르는 것부터 그 이사 가서 인테리어 그 어떻게 꾸밀까, 집을 어떻게 꾸밀까, 가구 같은 거, 전자제품 같은 거 어떻게 할까. 아유, 그냥 이사할 때 그 고민이 거의 제가 알기로 뭐 무슨 임신할 때 스트레스와 맞먹는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하던데요.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사 비용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네. 그래도 이렇게 새로 이사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사도 안전하게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9475님, 제주소년이 부른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신청합니다. 기타 소리가 듣기 좋은 노래예요 하셨습니다. 그 좋은 기타 소리 같이 들어볼까요? 제주소년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9475님이 청해 주셨던 제주소년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그리고 5643님의 신청곡이었던 원슈타인의 밤이 되니까,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5643님, 요즘 해가 짧아져서 그런지 밤이 아주 긴 느낌입니다. 밤 시간도 잘 활용하고 싶은데 그냥 늘어져 있게 되네요. 유유. 밤에 할 수 있는 일 뭐 없을까요? 원슈타인의 밤이 되니까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밤에 할 수 있는 일 뭐 없을까요? 책 읽는 일? 책 읽는 일을 추천해드리고요. 독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뭐 영화나 드라마도 몰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말고 좀 더 생산적인 일을 바라셨던 걸까요? KFM 미르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143님이 시부모님께서 고구마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고구마 엄청 좋아하거든요. 쪄서 먹고 튀김도 해먹고 고구마 밥도 만들어 먹고 벌써부터 설레네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3143님이 고구마 좋아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고구마를 엄청 보내주셨나 봐요.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요, 고구마 요즘 딱 그 계절이잖아요. 찐고구마, 군고구마, 고구마 밥도 만들어 먹으신다고요. 야, 정말 고구마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7067님이 아이들 사교육비가 나날이 높아지네요. 사교육에 너무 힘쓰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또 다른 애들이 하면 저희 애들도 결국 하게 됩니다. 다들 이렇게 키우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쓰지 말아야지. 남 따라간다고 괜히 그냥 막 돈 쓰지 말아야지 해도 또 다른 집에서 썼다고 하면 우리 아이한테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면서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그리고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7667님도 마음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829님, 남자친구와 싸웠습니다. 저희는 사내 커플로 비밀 연애 중인데요. 다른 여사원들과 지나치게 격이 없이 지내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요. 남자친구는 여자로 안 보고 그냥 사람일 뿐이라고 너도 편하게 다른 남자 사원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래 버릴까 봐요. 그런데 전 여중 여고 나와서 잘 안 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이런 성격이 있어요. 네, 이성과 스스럼 없이 친구처럼 잘 지내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우리 4829님과 남자친구분이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은 정말로 여자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보고 친하게 지낸 것이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제 4829님은 그러지 못하는 성격이니까 4829님의 기준에서 보면 남자친구분이 여자들과 그렇게 막 스스럼 없이 지내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맞춰가야 될 것 같은데 잘 합의를 하셔서 중간 지점으로 합의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나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이상은 조금 그래 라고 남자친구분 그래?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 하고 중간에 한번 합의점을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167님,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혼자서 고향을 지키고 있는 남동생.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외로워 보여요. 빨리 좋은 짝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예.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고향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데요. 또 인연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인연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5983님 오마이걸에 살짝 설렜어요. 저 오늘 설렙니다. 썸녀랑 데이트해요 하셨고요. 3352님 에이핑크의 1도 없어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띄워드릴게요. 오마이걸의 노래 살짝 설렜어 그리고 에이핑크의 노래 1도 없어입니다. 이 노래 원곡 가수는 SG 워너비의 이석훈입니다. 이석훈 씨는 흔히들 표현하는 교회 오빠 이미지잖아요. 반듯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젊은 여성들의 이상형으로 자주 꼽혔는데요. 이 노래는 평소 그의 이미지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연인의 사랑스러운 점을 10가지나 나열하는 노랫말이 인상적이고요. 여심을 저격한 이석훈의 달달한 보컬이 일품인 곡이죠. 선공개곡으로 세상에 발표됐을 때 단숨에 인기곡으로 올라섰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 더없이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디에이드가 리메이크했습니다. 디에이드는요. 혼성 듀오인데요. 어쿠스틱 콜라보의 멤버였던 안다은과 우디킴이 소속사를 나와서 독립하면서 따로 기획한 그룹입니다. 보컬 안다은의 맑은 목소리가 분명한 팀의 색을 만들어줍니다. 이들은 TV 출연보다는 공연 위주로 활동을 하고요. 드라마 OST도 여러 곡 부르면서 또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는 2019년에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디에이드의 강점인 어쿠스틱한 느낌을 살려서 잘 불렀습니다. 보컬 안다은의 목소리도 이석훈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고요. 자, 그러면 두 곡 보내드릴게요.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그리고 디에이드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그리고 디에이드가 부른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였습니다. KFM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요. 비밀은 없어입니다. 1990년대 활동했던 댄스 그룹을 논할 때 이 그룹을 빼먹을 수 없죠. 바로 룰라입니다. 룰라는 레게풍 팝을 컨셉으로 준비해서 데뷔했던 그룹인데요. 그래서인지 그들의 노래는 특유의 흥으로 가득합니다. 룰라가 유난히 큰 사랑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비밀은 없어는 이들의 데뷔 앨범 수록곡이에요. 근데 이 곡이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골든컵을 수상했죠. 여성 멤버 김지연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귀를 사로잡습니다. 지금 들어도 흥겨운 댄스곡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를 마마무의 문별과 휘인이 리메이크했습니다. 문별과 휘인은 드라마 비밀은 없어의 OST로 삽입하기 위해 룰라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요. 부드러운 전자 사운드와 트렌디한 리듬으로 재해석된 문별과 휘인의 비밀은 없어. 뛰어난 가창력과 힘있는 랩으로 노래에 대한 몰입감을 더 높여줬습니다. 룰라 김지연 씨의 시원시원한 창법과는 다른 그루브한 보컬이 2024년의 감성을 들려주는데요. 자, 그러면 함께 들어볼까요? 룰라의 비밀은 없어 그리고 문별과 휘인의 비밀은 없어입니다. 룰라의 비밀은 없어 그리고 문별과 휘인이 부른 비밀은 없어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미료의 프리스타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2414님의 신청곡 기리보이의 우리 서로 사랑하지는 말자입니다.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이어서 3629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태연의 노래입니다. 만약에.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
아이돌 밴드의 정석 CN블루입니다. 최근 데이식스, QWER 등 여러 밴드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가요계 락음악 밴드부. 그런데 그 전에 이미 CN블루가 아이돌 밴드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15년 전에 말이죠. CN블루가 있었기에 지금의 데이식스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근 밴드 붐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CN블루가 이번에 10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새 앨범과 데뷔 15주년을 뜨겁게 축하하면서 CN블루의 음악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CN블루는 2009년에 결성됐는데요.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먼저 활동한 게 아니라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 겸 연주 활동을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 활동 당시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고생이 팀을 혹독하게 단련했고요. 또 멘탈을 확실하게 잡아줬다고 하네요. 당시에 일본에서 거리 공연을 하고 미니 앨범을 발매하는 등 키워갔는데 그러다가 팀의 리드 보컬인 정용화 씨가 귀국을 해서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됩니다. 다소 뜬금없긴 하지만 그 드라마는 바로 미나미시네요였죠. 이 작품이 꽤 잘 돼서 정용화 씨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고요. 덕분에 CN블루의 데뷔는 생각보다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에 대망의 한국 데뷔가 이뤄졌고요. 그때 데뷔곡 외톨이야는 초반부터 맹렬한 기세로 인기 상승하더니 각종 차트를 다 장악하면서 CN블루는 2010년 최고의 신인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2010년은 아이돌 그룹들의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CN블루가 아이돌의 외모를 가졌지만 춤 대신 악기 연주를 하는 밴드가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건 그 외모 이상의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곡 외톨이야의 성공 이후에도 국내에서의 히트 행진은 계속됐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일본 진출까지 하게 되는데요. 2012년 2월에는 일본 메이저 데뷔 4개월 만에 오리콘 싱글 위클리 차트 1위를 달성합니다. 일본의 대표 차트인 오리콘 싱글 차트에서 해외 밴드가 1위를 차지한 건 1971년 이후 41년 만에 대사건이었다고 하네요. 대중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CN블루는 2010년대 보아였던 셈입니다. 보아가 그랬던 것처럼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또 성과를 냈으니까요. 자, 그럼 이쯤에서 CN블루를 세상에 알렸던 데뷔곡부터 초창기 히트곡들 들어볼까요? 외톨이야, Love, Hey You까지 이어드립니다. 미료일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에 만나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CN블루의 노래들이죠. 외톨이야, Love, Hey You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앞서 제가 최근 데이식스와 QWER 같은 아이돌 밴드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이들의 선배가 CN블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CN블루 이전에도 아이돌 밴드는 존재했었죠. 가장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건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필승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멤버들이 악기를 연주했잖아요. 그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서 최초의 아이돌 밴드라고 할 수 있는 클릭비가 등장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FT 아일랜드와 CN블루, 엠플라잉, 데이식스 등이 차례로 아이돌 밴드의 명맥을 잇고 있는 겁니다. 원래 밴드는 멤버들이 노래를 직접 만들고 연주하고 불러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는데 사실 아이돌 밴드는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CN블루는 자신들의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켜서 지금은 거의 모든 곡의 작사, 작곡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번 신곡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에서도 밴드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용화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게다가 데뷔 15년차 밴드의 성숙함과 서정성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신곡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CN블루가 어렵게 불이 붙은 밴드 열기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신곡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그리고 또 다른 히트곡들이죠. 이렇게 예뻤나 Can't Stop까지 세 곡 같이 듣겠습니다. CN블루의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이렇게 예뻤나 Can't Stop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KFM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순서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요. 있지입니다. 5인조 걸그룹 있지가 약 9개월 만에 컴백했는데요. 올해 1월에 내놓은 미니 8집에 이어서 이번에 미니 9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있지는 왠지 마냥 신인 같은 느낌인데요. 벌써 활동 5년 차의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는 아쉽게도 리아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냥 있지는 4인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덜 완성된 느낌이었고 차트 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갑게도 5인조의 완전체로 컴백을 한 만큼 후회 없는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있지의 소속사죠. JYP 엔터테인먼트가 요즘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위기를 있지가 시원하게 타파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야심차게 2024년 새해를 시작했던 걸그룹 있지가 새 앨범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길 응원하면서 노래 들어볼게요. 데뷔곡이죠. 달라달라. 2020년 발표곡 워너비 그리고 이번 신곡 골드까지 보내드립니다. 있지의 달라달라, 워너비, 이번 신곡 골드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M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은 바로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작년에 데뷔해서 이제 둘이 갓진한 걸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 줄여서 키오프가 세 번째 미니 앨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환영해요. 키오프는 지난 여름 자신들의 진가를 제대로 증명했죠. 그동안 실력과 재능은 있지만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비난을 극복하고 서머 퀸으로 등극한 건데요. 대표곡으로 자리 잡은 여름 싱글 스티키가 온전히 청량감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 신곡 Get Loud에서는 다시 본래의 서정적이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키오프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멤버 모두가 노래와 춤을 잘 소화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음악은 물론이고 무대 역시 안정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신곡으로 키스 오브 라이프만의 걸크러쉬가 좋은 반응을 얻고 또 서머 퀸에 이은 오텀 퀸의 자리에까지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곡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을 추억하며 스티키 들어보고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신곡 Get Loud까지 이어드립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그리고 Get Loud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신화의 Brand New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무료할 때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